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주요로 위험했다, 좀 안 좋다, 최근에 올라가면 나쁘다 이렇게 표현되는 지표들이 좀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근데 이제 떨어지는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그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야 저소득층도 안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뭐 계속 긴축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과한 긴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거나 그 긴축을 오랫동안 유지하진 않겠구나.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멈춰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어떤 말이 나온 게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필립 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인터뷰한 게 보도가 또 됐거든요. 오늘 외신에서는 이걸 되게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지만 뭐 이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물론 그 뒤에 금리가 어디까지 올릴지를 모른다. 어디가 고점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또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너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상이 좀 그동안 가파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속도 조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리가 빠지고 달러 강세가 좀 주춤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 게 투자자들에게 좀 기대감을 걸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82달러 전후까지 이제 빠져서 이제 90달러까지는 지금 90달러 가려면 10% 넘게 급반등을 해야 되는데 빠진 이유를 좀 살펴놓고 보면 뭐 중국의 경기 우려다 이것도 있지만 사우디가 공급할 때 일종의 뭐 반도체로 치면은 뭐 고정거래가 같은 건데 어쨌든 아시아, 유럽에다가 원유 공급 가격을 대폭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 공급 가격 떨어뜨린 거 보세요. 떨어뜨린 거 보면 이제 역사상 세 번째로 한 번에 떨어뜨린 낙폭으로는 크게 떨어뜨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감산한다고 얘기하면서 저걸 왜 떨어뜨리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는데 그건 아마 이거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G7이 나서가지고 러시아의 수출 비중을 낮추고 러시아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비중을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이 누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서로 이걸 이제 잡아먹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산유국들이 이걸 좀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줄 테니 우리 거 사가.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쉽게 원상 복구되기는 그러니까 이 120달러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추세는 이제는 뭐 박스권 자체를 좀 하향해서 단계가 레벨 다운되는 단계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지표도 안정되게 되니까 이 역시도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았는데 주가는 지난 7월 저점에서 딱 끝났잖아요. 지난 7월이 55,700원인데 오늘 동시효과에 더 밀어서 55,6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판 거 대비 삼성전자가 버텼다. 3,000원 넘게 때렸는데 주가가 저렇게 버티는 거 봐서는 7월 바닥이 이번 바닥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월봉에서 보여드리는 거, 이거 이제 어제도 보여드린 건데, 삼성전자는 이제 이거 달러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차트 기준으로 120월선이 깨지면 금융위기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버텨지면 이제 그걸로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보는데 또 그 근처니까 삼성전자 이즈음 되면은 뭐 지수 돌리겠지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은 뭐 만길이라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팔았다 기관이 샀다 이걸 좀 의미 두기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되게 많이 팔았고요. 어쨌든 8월 말 이후에 하루도 매수하지 않고 계속 매도. 그러니까 블록딜 제외하면 연일 매도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그 삼성전자 오늘 하루에 3,300억을 팔았거든요. 삼성전자를 이제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눌러버리는데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기관은 뭐 이제 선물 외국인들이 사니까 반대 포지션 쥐고 주식 사고 뭐 이런 구도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게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이 삼성전자 매매하는 추이인데 계속 매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이거 매도하고 뭐 하냐면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3위, 2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비중을 채우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물 옵션을 비롯해서 이걸 갖다가 수익률 지수 게임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저렇게 판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 때릴 때 이용해 먹기도 좋겠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또 써먹기도 쉬워지거든요. 연기금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거의 막바지로 온 것 같긴 한데 일정한 지분율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연기금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편입 비중이 조금씩 낮아져야 삼성전자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저러고 있는 거는 연기금의 탓이 크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미증시가 모처럼 반등을 했는데 사실 브레이너드 발언 하나 가지고 돌렸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진 상태니까 뭐래도 하나 던져지면 그냥 올라가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테슬라가 이번 주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테슬라 이번 주에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과연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할 날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 증시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무난하게 넘겼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금리, 달러, 유가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올라가면 부담되는 재료들인데 이게 이제 과연 피크가 된 게 맞을까? 근데 뭐 지금이 피크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뭐 여러 가지 어떤 특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 피크일까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속도 조절이 되고 치고받고 해도 바뀌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진 않겠구나라는 어떤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시에 다 빠지고 유가는 뭐 여기서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박스권 정도 보여주면 제일 좋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CPI 앞두고서 지금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거의 8. 그다음에 이제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2, 거의 이 정도 비율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일부에서는 미국의 CPI가 원래 예상치가 8.7, 8.9 이 정도였는데 오늘 일부에서는 8.1을 제시하더라고요. 심지어 앞에 7을 볼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을 본다라면 뭐 증시 엄청나게 급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 확률이 변한다라는 것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얇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축의 금리 인상 확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건 시가총액 상위가 코스닥 쪽에서 보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2% 이하로 올라간 종목이 없거든요. 되게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코스닥을 좀 골고루 매수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제가 ADR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 잘 보시면 75 밑이 LDR이 과매도거든요. 코스닥 75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날 반등, 75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날 반등. 그러니까 과매도에서 움직이는 매수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주, 이런 시가총액 상위가 움직이면 실적주들이 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 눌려있던 종목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환율이 제가 어저께 하나 정정해야 될 게 4개월 이상 연속 올라간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두 번이 0.2%짜리라서 그 캔들에서 티가 안 나가지고 제가 그걸 제대로 못 봤는데, 근데 어쨌든 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간 경우에 이제 별로 그 5개월째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3개월 후는 거의 반반, 그러니까 6개월 후는 하락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다음 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확률적으로 보면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환율이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우리나라에서 1,400원을 두 달 연속해서 그 위로 마감한 적은 없었어요. 예, 두 달 연속해서 이제 1,400원을 넘본 적은 있었죠. 근데 이제 마감을 1,400원 이상을 두 달 이상 연속해서 끝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가로 1,400원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과거 패턴상으로는 그게 환율의 이제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환율에 워낙 민감하니까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근데 이런 데이터가 무조건 또 재현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건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연휴 때도 유튜브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구독하기 눌러주고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하도 무슨 코인 광고가 많아서 그 코인 관련된 검색어 제가 닫아가지고 특정 단어 쓰시는 분들은 댓글을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좀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뭐 롤이나 뭐 무슨 뭐
자원봉사자 이런 단어가 막 들어가길래 그런 거 전부 다 제가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 조금 피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